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가 너무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막 뒤로 넘어갈 것 같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는 막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저는 그나마 이제 엄마니까 그래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하고 참자 하고 했는데, 저희 오빠는 더 난리 났어. 자기가 막 떨면서 수경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애기 데리고 나오자고. 근데 내가 네, 안녕하세요. 찜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주제로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엄마가 되고 나면 정말 실수투성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엄마의 머리는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집에 와서조차도 아이가 좀 잠만을 좀 잘 잤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않잖아요. 신생아는 계속 1시간 텀으로 수유를 해야 하고 계속 울기를 반복하고 이러는 중에 제발 잠만큼은 통잠은 언제 잘까? 또 통잠은 언제 잘래?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통잠 자는 방법과 그리고 비결, 그리고 통잠에 자는데 중요한 이런 사항들까지 제가 하나로 다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주제 정말 알짜배기로 모아놨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봐주세요. 일단 아이가 얼만큼 자야 많이 자는 건가요? 그리고 혹은 얼만큼 자야 수면 시간이 맞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답을 먼저 알려드리자고 하면, 아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런 컨디션을 딱 봤을 때 아이가 잘 웃고 잘 돌아다니고 찡찡거리지 않고 이러한 컨디션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아이 잠 잘 잤구나. 즉 기분 좋은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아이의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0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10시간에서 19시간 자는데요. 평균적으로 13시간 정도에서 15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미수가일수록 더 많이 자게 됩니다. 2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밤 9시간에서 12시간, 낮 3시간에서 4시간, 평균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2개월 때는 2번에서 4번 정도 낮잠 시간이 있는데 12개월이 지난 이후로부터는 낮잠을 한 번씩 자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월에서 3세까지는 밤에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침잠은 없어지고 낮에 2시간에서 3시간, 총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자게 됩니다. 3에서 5세까지는 밤 9시간, 10시간 정도 자게 되고 낮잠은 점차 줄어들면서 안 자게 돼요. 4살 아이의 26%, 5살 아이의 15%만이 낮잠을 자게 됩니다. 6세에서 12세까지는 24시간 중 총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되고, 12세에서 18세까지는 생리적으로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교육은 부모가 아이에게 제일 처음으로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습관은 아이가 사는 동안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수면 교육이란 도대체 그럼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수면 교육이란 엄마가 안거나 업어서 재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자는 방법을 터득하는 바로 그런 수면 방법입니다. 즉, 젖이나 우유를 먹으면서 자는 게 아니라 아무 다른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울게 되면 안아서 잠시 달래준 뒤 다시 눕혀서 토닥여주며 재워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 때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수면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누워서 자는 것을 배우게 되면 자다가 울다가 이런 투정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교육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면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이에게 자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3개월이 돼서야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3개월 전에 아이에게 지금은 밤이 되었고 자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단계의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방법은 잠들기 전 의식입니다. 활동적인 놀이를 정리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기 전에 아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혼자서 잠드는 습관을 가지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불편감을
울음이나 또는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인데요. 하지만 잠을 자는 것을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나머지는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에 부모는 아이가 최대한 잘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함께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요. 수면 습관은 밤중 수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빠른 아이들은 100일 무렵 그리고 대개 4개월이 지나게 되면서 잠자는 시간이 5시간 정도로 길어지고 점차 저녁에서 아침까지 자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수면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밤중 수유 기간이 짧아지면서 6개월 이후에는 밤중 수유도 끊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의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가 자는 동안 저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아이를 재우고 나면 더러워진 집 청소를 해야 한다든지 혹은 집 청소가 되어 있으면 저희 엄마한테도 자신만의 시간이 가장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늦게 자거나 정말 수면 습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저 역시도 이러한 환경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이가 잠주형이 길거나 수면 습관이 제대로 안 들어져 있었을 때는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제 할 일이 넘쳐나는데 청소도 해야 하고 저 혼자 개인만의 시간도 보내고 싶고 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탑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수면 습관을 잘 들이는 것도 엄마에게나 아빠에게나 이러한 부모님들에게 휴식 시간 제공할 수 있고 육아에 지치지 않게 하며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겠죠? 아이의 수면 교육은 대체로 6주에서 8주 을 시작해서 4개월이 되기 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마다 기질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기질에 맞게 상황과 대처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참, 수면 교육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그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퍼법.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때부터 시작한다는 교육 중 하나인데요. 기다림과 진정시키기를 반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가가 졸려할 때 방에 데리고 와서 눕힌 다음에 3분, 5분, 10분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혼자 누워서 자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그냥 올리기 그런 방법이에요. 버퍼법의 중요 포인트는 운다고 바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점차 늘려가면서 지금은 내가 자야 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울어도 엄마가 안아주지 않구나. 아빠가 안아주지 않구나. 이거를 아이가 혼자 터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수면 습관이 교육이 되어서 잔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저는 이 방법을 제일 처음에 사용했었는데 남편이랑 저랑 그냥 실패했어요.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제가 너무 애가 우니까 지우를 처음 했었거든요. 저희 지우는 진짜 되게 빨리 통잠을 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통잠 자기 전에 한번 이런 수면 교육이 있다. 그래서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나. 초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 버퍼법이 안고 울리기가 그냥 무작정 울리기가 좋은 방법이라고 무슨 뉴스에도 나왔다. 이게 아이한테 오히려 더 좋다 정신적으로 나왔는데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가 너무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막 뒤로 넘어갈 것 같고 막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는 막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저는 그나마 이제 엄마니까 그래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하고 참자 하고 있는데 저희 오빠는 더 난리 났어. 자기가 막 떨면서 수경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애기 데리고 나오자고. 근데 내가 아니야 진짜 오빠 아니야 좀만 참아 이게 맞다 그랬어. 나는 막 완전 이러고 있고 오빠는 아니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저 애기 저러다 죽는다니까 막 이러면서 이 버퍼법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진짜 티격태격 됐어요. 진짜로 처음으로 아이 교육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엄마니까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이 방법이 있대. 근데 아빠인 자기가 봐서는 전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중지를 했어요. 결국 너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근데 저도 계속 울리다 보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아이가 진짜 쥐가 너무 이 우는 게 막 떠나갈 때 우는 게 이게 5분 울면 내가 참을 수라도 있었는데 진짜 최대한 많이 참았거든요. 한 20분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0분 동안 참는 동안 저도 진짜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남편은 옆에서 손을 막 떨더라고요. 진짜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에 포기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눕법.
안누법은 아가를 잠자리 공간에 눕힌 상태로 또는 소리 내면서 잠이 들 때까지 토닥토닥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어린 아가들은 스스로 잠을 들지 못하니까 당연히 울기 마련이겠죠? 울면 안아서 안정을 취하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둥가둥가를 해준 뒤에 잠이 들기 전 다시 잠자리에 눕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무한 반복을 릴레이 해줘야 됩니다. 너무 힘들겠죠? 안누법의 중요 포인트는 안아서 달래주고 안정을 취하게 되면 잠이 들기 전 바로 침대에 눕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잠은 이불 위에 등을 대고 자는 거야 라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안누법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부터 수면 교육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자야 할 시간에는 활발한 놀이를 자제해 주셔야 되고 큰 소리의 음악이나 TV 소리가 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대신 조용히 책을 읽어주거나 아이에게 정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가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지효 같은 경우에는 땀이 워낙에 많아서 자기 전에는 꼭 그 방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불 동안 약간 좀 시원하게 있어야 아이가 좀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온도나 습도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저는 체크를 해주고 아이들을 눕혀요. 그러게 되면 아이도 더 깊게 자게 되고 통잠도 더 일찍 자게 되고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꼭 알아놔 주셔야 됩니다. 자기 전 목욕을 시키고 은은한 조명과 함께 조용한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잠자는 순서와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책을 읽어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면 아기는 목욕을 하고 조명을 보게 되면 그리고 같이 엄마의 자장가 소리가 들려오게 된다면 자신이 잠자는 시간인 줄 알고 그러한 습관들이 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뜨리지 않고 이러한 순서들을 습관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요. 많은 부모님들은 눕히기만 하면 우는 아이들 때문에 아기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울고 보채는 것도 당연합니다.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잠이 든 후에 눕히기보다는 아이가 졸려하는 그 순간에 바로 눕히셔서 수면 방법을 유도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에는 달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때 눕히셔야 아기는 혼자 잠드는 습관이 들여지게 됩니다. 네, 오늘도 저의 찌우마미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수면 교육과 수면 교육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